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녹화 시간은 저녁 7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마무리되고 있는데 내일이면 또 이제 즐거운 월요일 평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날 대비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37,100달러 근처에서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유독 이 솔라나의 경우 상승률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해서는 9.11% 상승,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이제 44% 무려 44% 상승한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차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좀 볼까요? 한 달 전에는 23달러였던 이제 솔라나의 가격이 현재 거의 약 3배 정도 상승한 이 6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22년 FTX 사태 발발 당시에 9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대비해서는 거의 몇 배 오른 걸까요? 7, 8, 5, 56, 네, 한 8배 이상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지금이라도 솔라나를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사기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코인 사기를 친 40대 이제 인물이 항소를 했다가 형량이 이제 오히려 늘었다. 재판부는 좀 변명이 급급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1심에서 징역 8년 받은 이제 인물을 2심에서 오히려 항소했다가 1년 6개월 들은 9년 6개월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좀 웃깁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간절한 마음을 이제 바라는 이런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급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없는 돈들을 통해 투자를 했다가 이제 좀 손실이 크게 난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좀 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 이렇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제 A씨라고 여기서 특정하는데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기 거래소겠죠. 이제 회원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SNS 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발행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 거래하면 50배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다양한 뭐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의 20여 개 브랜드에서 결제도 할 수 있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속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한 개당 5만 원에 판매를 하면서 만약 이 코인이 5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자체 보유한 현금 10억 원으로 매수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10억 매수벽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안심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경우는 빚을 이미 6에서 7억 원 정도 지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외환 거래 업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이제 고소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이제 재판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 거짓 광고로 회원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현혹했다. 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들어도 좀 혹할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본인의 그 생각 자체를 다시 한번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왜 여러분들에게 권할까요? 자기가 하면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나 이 금융업 쪽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혹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사기꾼하고 대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 크립토 마켓이 나쁘지 않은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있으면서 이 비트코인의 채굴자들 또한 수익이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채굴 총 수익이 지난 9일 기준 4,238만여 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채굴 수익이 이번에 최고치를 갱신하기 전 연중 최고치는 지난 5월 8일 기록한 4,100여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이제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기자가 이렇게 채굴하는 모습을 가져 올려고 한 사진 같은데 이 사진 내용을 보게 되면 플레이스테이션 4 네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비디오 게임기죠. 이 플레이스테이션 4 3,800대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일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붙잡혔다고 하는데 참 다양한 이런 수단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4뿐만 아니라 이 BMW 전기 자동차, 뭐 테슬라를 통해서도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채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항상 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채굴 사업을 해볼까? 아니면 그 채굴 사업을 할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채굴기를 매입하고 이렇게 채굴을 돌리는 이 이제 투자금을 통해서 그냥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게 비트코인을 사는 게 현재로서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채굴 쪽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가오는 반감기 같은 경우는 만약 이제 1시간 채굴에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채굴에서 비트코인 0.1개를 얻는다라고 치면 2024년 이제 4월 이후에는 1시간 채굴에서 비트코인 0.5개 정도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은 매월 이제 매초 들어오는 수익이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채굴도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되겠죠. 해시레이트가 최고치고 반감기 대비해서 행보도 좀 활발하다.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굴 보상 이제 내년엔 절반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반감기 이벤트가 다가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생존 경쟁의 시간이 다가온다. 생존 경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반감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이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 매월 내는 유지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굴기 대수로 똑같이 채굴을 해도 이제는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가격이 바로 상승하지는 않았죠. 여태까지의 통계를 보았을 때는 반감기 직후 상승한다라기보단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새로운 신고점을 도달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고 머리를 잘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채굴자분들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채굴자분들이 있어야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건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죠. 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카르다노 에이다 이 체인링크 네트워크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좀 눌리는데 네, 네트워크에서의 고래 활동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센티멘트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최근 디지털 자산 상승은 시장 상승은 암호화폐 고래 활동의 급등을 동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래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활동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주를 마감하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고점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트맥스의 설립자였던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법정화폐 약세를 해지하려면 이 법정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에 대비하려면 비트코인에 베팅해야 한다 라면서 이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디지털 골드로서의 속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기축자산이라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장하면서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은 별 가치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주장인데 이제 이 아서헤이즈의 경우는 맥시멀리스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 이더리움 또한 이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제 맥시들은 이 비트코인만 이렇게 그 존재 가치가 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모두 이더리움을 포함한 XRP를 포함한 솔라나를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플러스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는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는 크립토 마켓의 성장성이 상당히 둔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의 역할, 이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외의 것들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죠. 이 털을 비트코인이 만들었고 양분을 이더리움과 리플이 주고 있고 이제 이 외의 것들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사업가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 세계적으로 법정화폐 유동성이 급감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금융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에 베팅해야 할 때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2월 FOMC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1월 제롬 파월의 언급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금리 동결 쪽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뉘앙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월가의 투자 은행들 또한 같은 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강세 시그널 중 하나가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도래 그리고 리플 이제 미등록 증권 관련해서 완벽한 해소와 더불어서 만약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온다면 거기에다가 대선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이제 인하시킬 수밖에 없고 통화 정책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 경제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가는 이 크립토 마켓에 대규모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이제 현재 얼마 전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한 사실이 공표가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10% 이상 급등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의 CEO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는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왜 그런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정부가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다른 암호화폐 산업에도 대규모 자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의 토큰화와 지갑에 대한 투자 증가가 2025년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비트코인 ETF가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말한 반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투자 열기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4%에서 7%에 달하는데 이더리움 ETF가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못할 경우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당연스럽게 승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뭐 솔라나 ETF 그리고 XRP ETF 등 다양한 ETF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러한 ETF들을 모아놓은 ETF들도 나오고 이제 ETF 잔치가 되겠죠. 초반에는 이제 당연히 이더리움보다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들이 많이 몰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권으로 완전히 이제 진입을 하면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더리움 현물 ETF나 여타의 ETF 또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중요한 것이 지금의 상승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상승률 대비해서는 조금 변동폭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미국이나 다양한 국가들에서 완벽하게 이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고 현재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도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위험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상승도는 있겠지만 자산의 계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두 단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와 더불어 이제 리플 XRP 관련하여서도 좀 다양한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리플의 합의금은 얼마일까? SEC에 벌금을 낸 대형 프로젝트 사례들을 이야기해봤다. 이 블록 미디어에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SEC와 리플랩스 사이에 소송이 합의로 끝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SEC와 리플랩스 사이의 소송이
합의로 끝날까요? 아니면 리플사 승소로 끝나게 될까요? 일단 이제 선택지에서 없어진 거는 SEC가 리플사를 승소한다라는 선택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리플랩스가 승소를 하면서 SEC가 소송액 전액을 이제 변제를 하고 XRP 가격이 상승하고 이와 더불어 이전에 SEC가 아니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을 했었던 리플사의 IPO가 진행을 되며 XRP의 가격이 더욱더 급등세를 타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긴 할 텐데 이 합의 자체도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 이제 외신들 같은 경우는 SEC가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플 측이 이에 응할 것인지도 문제인데 합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 SEC가 벌금을 낸 대형 프로젝트 사례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9월에 블록원 즉 이오스와 이제 SEC가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오스는 2,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냈었는데 이에 암호화폐 투자자 커뮤니티는 상당히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이 블록원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금 40억 달러였는데 벌금을 2,400만 달러만 이제 부과를 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 나왔지만 6천분의 1에 불과한 이제 이렇게 벌금이었습니다. 이제 이오스가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투자금을 조달했고 여기서 커뮤니티에서는 40억 달러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이면 이건 벌금이 아니라 격려다. 격려다. 이제 너네 이제 완전히 이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냥 2,400만 달러만 내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퍼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스테이킹 관련하여서 이제 SEC의 합의금을 납부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렇게 바로 취소를 하게 되는 이때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이 3천만 달러 이랬습니다. 이제 블룸 프로토콜은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이제 3,090만 달러, 테조스가 2,500만 달러, 텔레그램, 이 톤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850만 달러, 12억 2,400만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고 엔비디아가 550만 달러, 이 프리드만이 이제 100만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드만은 이제 샘 뱅크 프리드먼이 아닙니다. FTX의 창업자가 그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죠. 이게 아니라 이제 USDT 발행사 테더의 옛 회계감사 회사인 프리드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이 리플 합의금이 그래서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7억 7천만 달러. 현재 지금 리플랩스가 리플사가 이 SEC와의 소송에서 쓴 이런 변호 비용이라든지 기타 소송 비용을 합쳤을 때 한 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SEC와 이제 리플사 소송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됐던 게 SEC와 LBRY 이제 회사가 미등록 증권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었죠. 근데 이 막대한 소송금을 좀 부담이 너무나 됐는지 이제 얼마 전에 LBRY 이 프로젝트 자체 회사 자체가 파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SEC는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거죠. 리플사도 너네들 한번 버텨볼 테면 버텨봐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진행을 했지만 현재 역풍은 SEC가 몰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리플사가 이기는 거긴 하지만 그냥 합의 이대로 끝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전혀.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첫 번째 이제 사전 판매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판매한 XRP만 증권이었고 그 다음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판매한 거는 XRP가 이게 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기관들에게 직접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벌금을 물고 합의하는 게 사실 기나긴 이 SEC와의 소송의 종지부를 최대한 빨리 찍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네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여태까지 언급을 보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것들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XRP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증권이 아니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지 않을까. 그게 이제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있어서도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에 이 인물 누구죠?
네, 존 디튼의 경우는 이 7억 7천만 달러보다는 좀 훨씬 작을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가능성 자체가 좀 희박하다. 설마 SEC가 지금 본인들의 위치와 처지를 알고 있는데 미쳤다고 리플사한테 7억 7천만 달러를 손해배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혹여나 이걸 하더라도 리플사가 과연 받아들이겠냐? 지금 분위기가 다 리플사 쪽으로 갔는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봐도 사실 리플사가 지금 분위기에서 만약에 SEC가 7억 7천만 달러 주면 합의로 끝내자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 누구 좋으라고 지금 끝내냐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너네가 죽든 우리가 죽든 근데 너네가 죽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XRP의 경우는 현재 최근에도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물론 지난 6월이었나요? 이 약식 판결 이후에 급등했던 0.80달러였나 90달러였나요? 이때까지는 아직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